해주실 거고 3시 반까지 해주실 예정이고요. 제가 잠깐 방금 했었지만 많이 아시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대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카라시스템의 박은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하는 모든 영상은 보시게 되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려드려서 혹시라도 여기 참석 안 하신 선생님이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판정 모니터가 여기는 24인치예요. 그래서 좀 큰 인치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걸쇠 부분이 있죠. 요 걸쇠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해서 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제 반듯하게 세워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전자펜 다 갖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전자펜 관리 여러분들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전자펜 하나가 66,000원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똑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센서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AS를 하느냐, 본사에서는 이거를 소모품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AS가 오게 되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폐기를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만일 망가졌다라고 하면 다시 재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오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간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이게 바로 이제 건전지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건전지 방식이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A 4개짜리를 요 안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한번 넣게 되면은 대략 6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혹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더 빨라질 수는 있지만 6개월에 한 번 정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들 이미 선생님께서 중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편의상 좀 앉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판정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TV를 같은 화면으로 잡아놨잖아요. 지금부터는 전자펜이나 내 손이 기본적으로 마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어떻게 할까요? 손을 놓고서 살짝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나타나요. 전자펜으로 해도 동그라미 돼 있을 때 저기 뜨면은 다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올려놓을 텐데요. 이게 그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약간 좀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판성 모니터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무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하지만 각 선생님들이 다 내부에서 선생님의 자리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바로 로딩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전자펜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전자펜을 분실을 하시거나 떨어뜨려서 고장이 났거나 상관없이 손으로도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으로 왔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진행을 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없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판성 모니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손터치하고 펜터치가 되는 제품이 여러분과 같은 이런 제품이 있는 반면에 온리 전자펜 터치만 가능한 제품이 있어요. 전자펜 같은 경우에는 판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느낌이 더 깔끔하긴 해요. 손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근데 얘만 있을 경우에는 얘를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은 그냥 일반 모니터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한번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능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연필 모양의 커서가 같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없었는데 어떻게 설정하시느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버튼에서 환경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시봉 커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투명도를 제가 일부러 50으로 해놨는데 100%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커서의 크기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나는 여기서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학생들은 TV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디를 가르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제일 크게 해놓고 사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의 입장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는지 요거를 따라가기가 편해서요. 그래서 요 부분은 꼭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실 거를 권해드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제스처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제스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이렇게 2개를 모아서 V를 그리시면은 지우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쓱쓱 지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운데 올 버튼이 있어요. 깔끔하게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개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딱 지우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면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글씨를 쓸 때 여기가 대부분 좀 글씨가 좀 굵게 나오고 있잖아요. 2로 가면은 더 짧게, 1로 가면 더 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굵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3번째 해당하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선생님께서 4번으로 진행을 하셨네요. 일단 3번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옆에는 형광펜이 있어서 쓱쓱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지우개가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다시 V를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 올 버튼이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지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리려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언두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지운 데이터를 되살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설명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려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 2개로 니은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3페이지가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하게 되면 2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전 단계로 이동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V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그리시면 돼요. 전 단계 가기. 이렇게 해서 전 단계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다시 다음 단계는 거꾸로겠죠. 이렇게 해서 쭉쭉 나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무한편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무한편서의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메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붓펜이라고 하는 것도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메뉴가 사라지는 거를 그냥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액트라고 하는 거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액트를 비활성화해서 바로바로 사라지게 하고 선생님이 위에서 아래로 해서 그어서 부르는 거를 선호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무한판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무한판서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수학 문제를 막 풀었는데 지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번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위로 쭉 같이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근데 이거를 손가락 2개로 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손가락을 좀 넓게 잡아서 위로 올리세요. 꼭 2개로 해야 되나요? 네, 손가락. 한 개는 안 되는데. 네, 안 됩니다.
지금 투터치로만 해야 되는 거고요. 원터치인 경우에는 판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터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제스처 기능을 했을 때는 간격을 좀 좁게 하는 부분이고 간격을 넓게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체적인 화면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맨 처음 화면을 보셔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화면을 손가락 2개를 해서 옆으로 사선으로 그어보세요. 그러면 딱 와요. 근데 갑자기 또 얘가 하나 나타나네요. 얘가 바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1대1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언제든지 맨 처음으로 나오고요. 내비게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아이콘은 바로 얘예요. 얘를 누르게 되면 나왔다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얘를 자기가 부분만 확대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편하시겠죠? 나는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시고요. 여기 1대1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맨 처음에 있었던 첫 페이지 화면으로 딱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무한 판서한 거를 전체 내용을 모두 확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버튼을 쭉쭉쭉쭉 누르게 되면 50%까지 확대를 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쭉 내리게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서에 대한 확장, 무한 판서를 확장시키는 부분들도 여기에서 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실 수 있어요. 밑으로 쭉쭉 내려가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X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판서를 할 때마다 가끔가다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죠. 얘는 유리하고 얘하고 마찰음이에요. 듣기 싫잖아요. 학생들 조용하고 있을 때 와글와글 시끄러우면 안 들리는데 이렇게 조용하면은 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로션 같은 경우로 얘를 한번 로션이나 뭐 이런 것 유분기가 있는 걸로 여기를 싹 한번 닦아줘 보세요. 그러면 유분기에 의해서 마찰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팁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으면 정말 이번에는 본격적인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PPT라든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PDF라든가 혹은 뭐 엑셀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파일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다 불러올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PPT라든가 MS 오피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얘를 가지고 오려면 기존의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아래 한글은 이미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PPT 대신에 한쇼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는 한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오픈을 해야 돼요. 데이터 파일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해줘야만이 개발사에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PPT를 불러오는 부분이 한쇼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윈도우 모드와 판서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 혹시 메뉴가 있잖아요. 이 메뉴가 보기 싫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메뉴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르게 된다면 얘를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메뉴를 바로 불러오는 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홈 모양의 MS 로그 윈도우 모드 나와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막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를 판서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윈도우로 나가는 이 상태를 여기는 윈도우 모드라고 해요. 윈도우 모드에서는
손가락이나 전자펜이 마우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 연필 모양이 안 보이죠? 여기서는 연필 모양이 나왔어서 학생들이 따라가기에 충분했었는데 윈도우 모드로 가니까 안 나와요. 연필 펜 같은 경우에는 지시본 커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모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이거 네. 그냥 다른 거로 들어가도 네, 괜찮아요? 자, 네이버나 이런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카라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와, 되게 크다. 카라 시스템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카라 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갑자기 제가 왜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은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자료실이라고 하는 그 자료실이 하나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설명하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에듀펜 프로 사용자 매뉴얼, 교육 매뉴얼, 제스처 기능, 이미지입니다 라고 나오죠. 바로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제스처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들 다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뭔가를 판서를 하신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그 색상 버튼을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 단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줬죠.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 지금 제가 이게 이런 팔레트 해 부분에 있고 페이지 추가하는 부분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실물 지우개도 했었는데 나머지 기능적인 부분들 몇 가지를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것들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윈도우 모드로 갈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넓게 하는 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내가 대형 스마트폰 내지는 소형 전자칠판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화면을 확대하는 거는요, 손가락으로 축소, 확대, 축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판서를 하시려면은 연필 색상을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쭉쭉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또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윈도우 모드로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축소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기 불편하신 부분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학교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달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놨습니다. 네, 이거 1월 1일 날 동영상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환성 모니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기본적인 기능을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이게 손가락으로 하니까 불편하긴 하네요. 자, 지금 해서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아까 커뮤니티에 자료실로 들어와서 여기에 210에 해당하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또 그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각 과목별로 특색 있는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또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동영상도 제작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영어 선생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이 대표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영어, 국어, 과학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동영상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65인치 전자칠판에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기에 보면 이제 수학 선생님도 빠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 이런 거 화면 캡처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무한판서 기능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각도기 같은 거 이런 거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런 수학 툴 같은 경우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동영상 위에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멀티미디어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니까 제가 편의상 이거를 틀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이 상황에서 판서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시냐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보조 칠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칠판이 여기 오른쪽에 여기 하나 나오잖아요. 얘를 가지고 와서 보조 칠판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의 보조 칠판의 장점은 여기에 보면 토글키가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투명 칠판이 돼요. 이 투명 칠판 위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따로 설명을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 투명도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부분에서 아니면 이렇게. 그런데 동영상에 계속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귀찮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상태에서 얘를 잠깐 멈춤을 했다가 여기에서 설명을 쭉 진행을 하시고 게다가 또 칠판도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총 7개가 있어요. 이 7개 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또 위에서 설명을 또 진행을 하시고 필요하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보조 칠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X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그 보조 칠판이 개수가 7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보조 칠판의 컬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조 칠판의 개수가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개수가 7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7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각각의 보조 칠판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지우개가 개별로 나와요. 아까 누르기 때문에 여기 올 버튼을 누르면 싹 지워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색상은 뭐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익혀지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게 보조 칠판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상황에서 또 궁금하실 게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이제 리스트를 한꺼번에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아래 한글이라든가 PDF 문서를 불러오는 부분이에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 PD는 사실 PPT 문서를 불러오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활용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요 옆에 있는 요 메뉴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얘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도큐먼트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모든 문서 파일은 다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걔의 엔진을 가지고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오피스 도큐멘트가 있고 이미지 파일도 다 불러올 수 있고 아래 한글이 있고 PDF 있고 자체 우리 전자칠판 문서를 불러오는 부분. 자,
자, 여기서 아래 한글을 불러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엔트리 코딩 블록 이거 불러와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물론. 네.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열기를 한번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1에서 4쪽까지 있네요. 얘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쪽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PDF 문서 보니까 뭐 200 몇 쪽까지 있던데 그 문서의 범위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쪽맞춤, 폭맞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맞춤을 많이 불러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폭 단위로 요 단위로 딱 불러오거든요. 우선은 제가 여기서는 폭맞춤으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해서 문서가 지금 불러와서 왔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해서 넓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불러져 오는 건데 다음 화면이 궁금하면 바로 옆으로 앞으로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를 불러오자마자 얘를 불러오니까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서의 크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적당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쓸 수 있는 무한판서 기능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 흰색 화면으로 해서 이 이제 무한판서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나머지는 응용을 해서 그대로 활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PDF 문서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PDF 문서는 아까 바탕화면에 선생님 요 부분 기재 요령 요거를 불러오시는 거로 했었거든요. 자, 얘를 불러오잖아요. 그럼 200 몇 쪽이에요. 자, 200 몇 쪽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문서를 전체를 한꺼번에 다 불러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17쪽에서부터 너무 많으니까 한 23쪽까지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불러오고 쪽맞춤으로 우선 이번엔 쪽맞춤으로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200 몇 쪽짜리 문서를 일단은 다 불러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CPU에 있는 속도에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느린 PC가 있더라고 하면 그 PC의 성능을 좀 높여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화면 확대 어떻게 한다 했죠? 그 두 개 이렇게 화면 확대. 요거 간격이 지금 너무 넓어서 그런데 이렇게 조금 좁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과 확대 축소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을 좀 넓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시기에 가장 편안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수업 방식에서 혹시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수업을 하는데 한 가지가 빠뜨렸네요. 바탕화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변경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아까 위에서 아래로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쪽수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새 페이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위에서 아래로 메뉴를 한번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에 무지개색이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판면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판면에 대한 색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 보면은 이 부분 그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판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세계 지도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어떤 설명을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계 지도를 가지고 OK 누르게 되면 세계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부터 미국을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해서 학생들이랑 토론을 하는 부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에 대한 부분은 다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새로운 페이지, 니은, 다시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위에서 아래로 해서 메뉴 들어가셔서 내가 세계 지도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한 거를 또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에 대한 방향성을 선생님이 다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경에 대한 칠판까지도 다 바꾸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거 사용 다 해보셨죠? 네. 네. 하시면서 나는 수업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전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수업 전개보다도 네. 그 이제 설치 링크를 받아서 네. 아무 생각 없이 설치를 눌렀더니 네. 우리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잖아요. 네. 주 모니터에 저 툴바가 설치가 돼서 네. 저 큰 화면으로는 보조 모니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보조 모니터로 설정을 하니까 저 툴바는 보조로 갔어요. 근데 펜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펜은 계속 주 모니터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네, 계세요? 못 써요.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자, 굉장히 적절하게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모드로 다시 나갈게요. 자,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제어판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자, 여기 제어판에 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제어판에 보게 되면은 태블릿 PC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태블릿 PC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설정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펜터치와 손터치 두 가지 방식을 지원을 하잖아요. 펜을 인식을 하게 되려면은 펜 입력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화면에 지금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펜을 누르시면 돼요. 이때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얘를 누르시면은 전자펜이 여기서 이제 인식이 돼요.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태블릿 PC 설정으로 가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구성의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손터치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터치식 입력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바로 이 화면이 이쪽에도 나올 수가 있고 이쪽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화면에서는 터치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서 손으로 터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가 이제 화면 터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해가 되셨죠? 요 과정만 한번 거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안 알려드렸는데 벌써 하신 분이 계신데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런데 내가 이쪽 화면에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에듀펜 프로가 이쪽에 나와요. 대략 난감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환경 설정이 경로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 시작 모니터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 모니터가 아니라 보조 모니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이쪽 화면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또 궁금하신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동영상을 제작할 일이 거의 없으시죠. 하지만 혹시 알아요? 또 동영상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올지 요즘은 그 학생들 미디어 수업 관련해서 그런 수업들도 많이 전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30분까지 했나요? 네, 일단 연매는. 네. 오버가 될 줄 알고. 네. 자, 그러면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메뉴에서 요 도큐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동영상 녹화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MP4, WMV, AVI로 해서 자기가 파일 포맷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MP4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레임 수를 선택을 하는데 10프레임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저기 하지는 않고 만약 더 부드러운 거를 원한다라고 하면 30프레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 수가 높아지면 파일의 용량이 커지는 게 가면지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5프레임 정도로 적당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면이잖아요. 올 스크린도 가능해요. 현재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테두리가 녹색 테두리가 나오는 부분을 녹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테두리가 녹색 테두리가 나오잖아요. 요걸로 녹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인풋 에어리어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세컨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오디오예요. 내가 얘기하는 모든 음성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마이크가 있어요. 요 에코가 있고 아마도 하나는 얘일 것 같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성능이 좋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 에코가 이 IPv4K가 얘인가요? 얘인가요? 얘가 예. 그래요? 그러면 얘가 나하고 가까우니까 요걸로 선택을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스타트 레코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43221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나서 지금부터 녹화가 되는 거예요. 녹화가 되는 부분은 제 음성하고 이렇게 화면하고 이렇게 녹화가 현재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선생님들이 대부분 또 하셔야 되는 게 학생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캠이 필요하실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웹캠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학생들이랑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너무 가까우니까 내가 자, 이럴 때는 얘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면은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이 컨택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줌으로 수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기본 모니터에는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줌을 실행을 하시고요. 현재 이쪽 모니터를 공유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얼굴이 나오면서 애들이랑 굉장히 충분한 역동적인 어떤 동영상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오지 않겠죠.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진행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또 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다 끝났으면은 여기에 X 버튼이 있어요.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저장이 다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 이게 보여주는 화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준비를 하시고 나서 지금부터 녹화가 되는 거예요. 녹화가 되는 부분은 제 음성하고 이렇게 화면하고 이렇게 녹화가 현재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선생님들이 대부분 또 하셔야 되는 게 학생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캠이 필요하실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웹캠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학생들이랑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도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실 때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쭉 드렸듯이 우리 이제 홈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우리 카라 시스템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이제 뭐 불만이 있으시면 불만의 글을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다시 한번 또 내부적으로 또 다짐을 또 하고
네,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하고 이제 꾸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려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글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는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동영상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답변글을 바로바로 올려드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동영상도 제작을 해드리거든요. 유튜브로도 그 부분을 모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에듀펜 프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각각의 기능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도 판서 모니터에서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게 되면 8분으로 해서 근데 이제 요 판서 모니터 가기 전에 또 질문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급하게 동영상을 아까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3분짜리 동영상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이제 설레로 저희가 똑같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 카라펜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카라펜에서 관련된 내용을 또 다 그때그때마다 질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줌으로 수업을 하시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잘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에서 화면 2개를 동시에 녹화를 했어요. 이 화면에서 어떻게 하고 이 화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한꺼번에 하는 동영상도 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형태의 교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들에 대한 부분을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게 검색으로 들어오셔서 제목 플러스 내용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혹시 AI 교실에 대해서 나는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AI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사례들로 바로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교실이었는데 이러한 계획 도면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설치가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도입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서 교육까지도 이렇게 제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교육을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AI 교실이 전자칠판을 2개를 놔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화면 하나하고 윈도우 화면에서 굉장히 학생들하고 인터랙티브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도 진행을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 선생님만 질문하시면 답변으로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부장님 네. 궁금하셨던 거 사용해 보셨습니까? 사용해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한글이랑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네네. 말씀해 주셔서 좋았고 판서는 그 무한 판서가 네. 가장 유용했던 것 맞아요. 같고요. 네, 그 혹시 동영상 하실 때 약간 좀 끊기는 게 네. 프레임을 좀 높이면 네. 그게 나아지는 건지. 맞아요. 네. 지금 프레임 수가 10프레임으로 저는 15프레임으로 주로 해요. 저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끊기의 현상을 이렇게 보고 계셨나 봐요. 그런 부분들은 프레임 수를 조금만 높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에서 30프레임 사이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PC의 영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드러운 영상을 원하는데 내 PC의 CPU가 i5인데 그 i5도 옛날 뭐 6세대, 7세대 뭐 이런다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도 열심히 CPU가 돌아가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PC의 역량에 맞춰서 그런 프레임 수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 잘했죠. 나중에 사실 빼놓은 부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또 질문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